의좋은 형제 같은 친구들과의 추억. 배병군.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의좋은 형제라는 글이 실려 있었다. 형은 동생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생에게 몰래 볕단을 갖다 줬고, 동생은 형의 처지와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형에게 몰래 자기의 볕단을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형제는 서로 계속해서 볕단 갖다 주지만 자신의 볕단이 줄지 않아서 이상히 여기다가 어느 달 밝은 밤에 볕단을 갖다 주다가 서로가 중간 지점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형제는 그제야 비로소 볕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둘이 만난 마지막 장면은 매우 극적인 것 같다. 요즘처럼 일부 대기업체의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끼리 상속을 위한 싸움을 하는 세상에서 이 글은 큰 감동을 주고 때로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에 경종을 울리게도 한다. 아니, 이제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욕도 하고 심지어는 얽매도 끊는다고 하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다 보니 중학교 때 의좋은 형제처럼 절친했던 친구들 생각나서 잠시 되돌아보고 싶다. 내가 중학교 때 재국이와 석주라는 친구가 있었다. 둘은 서로 다른 동네에 살았다. 재국이는 지곡면 화천리에서 살았고 석주는 지곡면 무장리에서 살았다. 그런데도 둘은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사이좋게 지내어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 흔히 하는 가벼운 욕 하나도 안 하고 치고받고 장난을 치지도 않았다. 그냥 서로가 늘 잘해주기만 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읽은 의좋은 형제처럼 둘의 관계는 의형제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지금 생각해도 둘은 참 다정했고 착했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선량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나는 재국이에게 석주와 서로 다른 동네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재국이가 의외의 말을 했다. 자기 집과 석준에는 동네 이름은 달라도 이웃이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궁금했다. 그래서 화천리와 무장리는 행정구역상 동네가 다른데 어떻게 이웃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두 집은 서로 화천리와 무장리의 끝자락인 경계선에 있다고 하였다. 학교에 다닐 때 늘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재국이와 석준의 동네에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두 집이 어떻게 이웃이며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7월 어느 토요일에 4교시 수업을 마치고 같은 반 친구 한 명과 재국이를 따라서 재국이네와 석준의 집으로 놀러갔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4교시까지 수업을 했다. 그날 석준은 일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녀 보지 못하여 주변 지리에 밝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어디로 재국이네와 석준의 집에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 하여튼 오사리 옥수균의 집 앞에서
대신 벌마랭 시내버스를 탄 것은 확실하다. 그 당시에는 시내버스라는 말도 없고 그냥 버스 또는 차라고 불렀다. 구불구불한 안티고개를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뽀얀 먼지를 뚫고 넘어가니 부성초등학교가 있는 지국면 소재지가 나왔다. 부성초등학교쯤에 왔을 때 차 안에는 다른 친구들도 여럿 있었는데 누군가가 은정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말을 해줬다. 그러나 나는 은정이라는 여학생을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가니 버스 정류장이 나왔고 제국이가 거기서 내려야 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다 함께 내렸다. 생전 처음 가본 낯선 동네였다. 제국이가 자기 동네니까 앞장을 섰고 나와 다른 친구는 처음 가보는 동네에 대해 신기해하며 제국이를 따라갔다. 도로를 좀 걷다가 우리는 우측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기에는 큰 내가 있었다. 옛날이라 그런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내에는 물이 시원하게 많이 흐르고 있었다. 냇가에는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잎이 무성한 채로 서 있었다. 기현네 집인지 상인의 집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중학교 동창의 집 근처를 지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좀 외진 곳에 드디어 집 한 채가 나왔다. 언덕이 평평한 곳에 아담한 흙집이었다. 제국이는 그게 자기네 집이라고 했다. 주변에 다른 집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은 마치 땅끝 마을 같았다. 비록 외지긴 했지만 제국인의 동네는 아름다웠다. 어린 나이였지만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손을 뻗으면 손의 시골의 넉넉한 정과 사랑이 한 줌 가득 잡힐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다. 석준에는 거기서 좀 더 가야 했지만 멀지는 않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장리라고 했다. 이제 드디어 화천리와 무장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국이와 석주가 다른 동네에 살았지만 친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석준에는 과수원을 한다고 했는데 복숭아 나무들 잎사귀 때문에 제국인의 집에서는 석준의 집이 멀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언덕으로 내려가자 석준의 집이 보였고 과수원 자락에 집이 있었다. 대부분 시골 농가처럼 농기구가 여기저기에 있었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어도 과수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봐서 모든 게 신기했다. 그 넓은 밭에 복숭아 나무로 가득 찬 것도 신기했고 좀 과장하면 어린아이들 머리만큼 큰 복숭아가 작은 가지에 여러 개씩 매달렸는데도 복숭아 나무가 찢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도 신기했다. 석주는 과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먼저 제국이네로 가라고 하여 우리는 제국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누놀이를 했는지 장기를 두었는지 뭔가를 하며 놀았는데 44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다. 여름철이라 그런지 시간은 저녁 때지만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고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다. 외딴 시골밤의 정취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우리가 놀러가서 그런지 제국이 어머님께서 좀 일찍 저녁을 차려주셨다. 제국이 아버님은 어딘가에 가셔서 집에 안 계셔서 제국이 어머님과 우리 친구들과 제국이의 귀여운 어린 2명의 동생들과 정말로 행복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석주가 그 아이들 머리만큼 컸던 복숭아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빙 둘러앉아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다. 나는
복숭아가 꿀맛 같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백도 같은데 나는 그때까지 딱딱한 복숭아만 먹어봤지 물렁물렁한 복숭아는 처음 먹어봤다. 너무 맛있어서 나는 복숭아 씨를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가서 그 씨를 심고 싹이 나면 잘 가꿔서 복숭아를 따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이 안 되어서 하늘은 참 맑았고 별들은 정말 예뻤다. 어쩌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우리는 환호성도 질렸다. 하늘에 별이 종종이 뜬 것을 요즘은 보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었고 그날따라 날씨가 맑으니 정말 밤하늘은 아름다웠다. 어떤 별들은 금방이라도 우리의 눈과 입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기도 했다. 그리고 얼굴과 팔에 스치는 밤바람의 촉감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상쾌했다. 가끔 모기가 물었지만 무더운 여름인데도 시골의 밤은 정말 시원하고 좋았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순박하게 자란 중1짜리들은 아름다운 밤을 친구 삼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하늘의 예쁜 별들만큼이나 우리의 우정도 예쁘게 빛나는 것 같았고 잘 익은 백도 복숭아만큼이나 우리의 우정도 달게 익어가는 듯 했다. 제국이와 석주의 의좋은 형제 같은 아름다운 우정 덕분에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내가 살던 성현면 오사리에서 벗어나 최초로 타지에서 밤을 보냈다. 참으로 소중한 추억을 쌓은 셈이다. 그날 모기장을 치고 우리는 좁은 모기장 안에서 피부를 맞대고 누웠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소곤거렸다. 그러다가 우리는 언제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모두 다 잠이 들었다. 참으로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잠을 잤다.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다. 부부, 가족, 사제지간, 친구, 동창, 직장 동료, 선후배, 동호회나 친목회 모임의 관계 등 정말 많은 관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이거나 자기 위세나 체면을 내세우려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를 맺으면 그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 관계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흐뭇하게 여긴다. 그러니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그 관계가 길게 가든 짧게 가든 내 친구 제국이와 석주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한층 성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